주제도 모르고 세계 최강대국이라 자기 최면을 걸었던 일본 제국주의의 꿈은 원자폭탄 2방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방이 아니라 2방이라는 점입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한 방 맞았을 때만 해도 일본은 우리가 이렇게 원자폭탄이나 쳐맞고 돼질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현실 부정으로 대응했는데요. 그리고 설마 하던 사이 갑자기 원빈이 나타나 아직 한 발 남았다를 외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나가사키의 두 번째 원자폭탄까지 1+1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과 현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80년이 지난 2025년 현실 부정이 너무나도 절실한 대한민국 경기도 광명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비록 경기도지만 서울 뺨치는 입지를 자랑하는 광명시는 아직 족보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시흥군 소속으로 존재하던 1963년 시흥군 광명리, 철산리, 하안리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강산이 한두 번 변하기 전 서울 편입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1980년에는 광명시 전역이 서울 지역 번호인 02번으로 통합되면서 아직 발표되지도 않았던 서울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서울시 인구가 계획 인구였던 80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서울 인구 집중 현상이 사회적 문제를 낳기 시작하자 기숙사 딸린 공장 가서 일할 거 아니면 차라리 시집이나 가라며 매몰차게 조카를 집 밖으로 내쫓아버린 1981년부로 서울 소속이 아닌 경기도 소속 광명시가 돼버린 것입니다. 날벼락을 맞게 된 광명 시민들은 서울이 아닌 1981년 같은 해 발표된 조용필 형님의 3집 앨범 수록곡 미워를 목 놓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2025년 현재 광명시 부동산 시장에서 원자폭탄과 맞먹는 수준의 공급폭탄이 떨어지며 세입자 모시기에 안달난 집주인들이 슬금슬금 전세 호가를 내리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원한다면 1, 2천 정도는 추가로 깎아줄 의향이 있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웬만한 서울 강북 지역보다 비싼 돈을 주고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전세 가격을 깎는데 한계가 있지만서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듯이 일찍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부동산 가격 결정에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 전세시장에서는 사상 초유의 공급 과잉 사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이름 석자에 벌벌 떠는 시장님께서 직접 부자나리들 고점 막차 태워 집 팔게 도와준 잠삼대청 토허제 완화쇼. 하지만 한 달 남짓 들썩였던 가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는 세계 자연보전연맹 IUCN 멸종위기 등급표상 야생 절멸, 즉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허구 헛날 숑숑거리는 소리를 내는 ASMR 부동산 치유센터 혹은 이것저것 읽어주는 곳이나 심각한 M자 탈모 증세가 우려되는 그분이 운영하는 채널로 대표되는 영끌보호구역, 영끌치유센터 구독을 통해 보호를 받으며 생존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 결과 주택 매입을 보류하고 계속해서 전세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세가가 오르면 집값을 밀어올리게 된다는 입방정을 떠는 인간들이 9회 말 노아웃 만루 상황에서 구원투수처럼 나타날 상황인데 그걸 갖다가 지입으로 말하기는 이제 슬슬 쫄리기도 하니까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얌전히 앉아 진행하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하반기 집값 무서울 겁니다. 이 지랄 하면서 아주 연병을 하고 자빠져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 전세시장은 우상향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전세 물건이 우상향입니다. 부동산 거래정보 분석업체 아실에 따르면 1년 전 140개 안팎이던 광명시 철산동 전세 물건은 철산 주공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완료되며 1차 공급 폭탄이 투하됨과 동시에 무려 7배나 급격히 늘어나며 1000건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접지역인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전세 물량이 급감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공급 과잉 국면으로 치닫는 것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도 없는 주제에 10억 넘는 웃돈을 주고 광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경우 급하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가를 내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로시마에 한 방 맞은 원자폭탄이 전부가 아니었듯 철산동에 이어 바로 옆 광명동 광명뉴타운에도 공급폭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중에 뭔 저렇게 높은 언덕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놨을까 싶은 그곳이 바로 광명뉴타운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 시기에 유독 광명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이유는 철산동과 광명동에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거품 형성을 위해 수많은 가짜 전문가들이 광명을 물고 빨기 바빴던 것입니다. 철산동 아래 하안동에도 15층짜리 고층 주공 아파트를 영끌하게 만들었고 그 아래 소화동을 건너뛴 일직동에서조차 KTX 광명역을 선발투수로 내세우며 훗날 지하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질 줄은 꿈에도 모른 채 2021년 6월 유플래닛 광명역 대시양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15억 2천만 원에 거래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절 대한민국 사회가 처음으로 겪었던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 때문에 부채도 자산이라 떠들며 빚잔치를 벌이는 것이 월급쟁이가 부자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씨부려 쌓는 게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5층짜리 철산 주공아파트 8구단지를 재건축한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는 3천만 원에 육박하는 평당 분양가를 내세웠다가 1순위 청약 경쟁률 0.96대 1을 기록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것도 잠시 꾸역꾸역 선착순 분양으로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공사비를 더 내놓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면서 시공사와 조합이 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뒤숭숭한데 입주 지연 날벼락 같은 헤드라인을 내놨다가 자칫 침체 국면 돌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와 압박이 있었던 것인지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몇 푼 덜 받더라도 이 정도에서 끝내자는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 큰 문제는 광명에 떨어지는 공급 폭탄은 일본처럼 두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5월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를 시작으로 광명시장의 명물 광명 홍두깨 칼국수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산을 깎아 만든 광명 자이더 샤포레나, 그리고 철산 자이브리에르까지 이것만 해도 11,000세대에 육박하는데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광명 뉴타운 11-1구역, 11-2구역, 12구역, 7구역 아주 구역질이 날 만큼 3차 원자폭탄 투하가 예정된 상황. 하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고 외치는 것도 모자라 만약 광명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빠그라져도 이놈의 쉐이키들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들썩인다고 말할 게 불보듯 뻔합니다. 몸통이 잘려나가도 다리가 움직이는 돈벌레 마냥 의식이 흐릿해져도 공급 부족을 외치는 암세포 같은 존재들, 나라 망치는 K빌런, K쓰레기들 싹 다 잡아다가 광명 전통시장에서 빌린 홍두깨로 정수리를 내리찍어 뚝배기를 박살내는 그날까지 이나망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달나무로 만들면 한 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